네, 이번 영상에서는 3단원인 태양계 단원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구 크기 측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많은 수학적 개념들이 조금 들어가서 그리고 계산이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피자 둘레 구하는 방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구한 지구 크기 측정의 방법입니다. 무엇이냐? 여기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피자라고 칩시다. 피자라고 그림을 이렇게 이런 피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피자 한 조각의 빵의 둘레, 이 호의 둘레 길이는 10cm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원의 모양을 가지는 한 판의 둘레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한 판의 둘레를 구하고 싶을 때 알아야 될 것이 뭐죠? 그렇죠. 바로 이 한 판의 둘레를 구하고 싶으면 이 한 조각이 도대체 총 몇 조각이 있느냐? 전체가 몇 조각으로 구성되느냐를 알고 싶은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조각에서의 중심각의 크기, 이 중심각의 크기를 알면 우리가 전체 둘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심각의 크기가요. 한 조각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해봅시다. 60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피자 한 판의 둘레는 몇 cm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수학 시간에 여러분 배웠듯이 60cm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60cm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한 판 전체, 이 한 판은 원이기 때문에 이 전체 둘레인 360도, 전체 중심각이죠. 전체 중심각인 360도를요. 중심각의 크기인 60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면 약분해서 전체가 6조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빵이 6개 둘려 모이면 한 판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6조각이라는 값에다 한 조각에서의 둘레의 길이인 10cm를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궁금한 전체 한 판의 둘레가 나오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는 그대로 바로 이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 방금 한 피자 둘레 구하기를 이용해서 에라토스테네스도 이 원리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지구를 한번 세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정말 안 돼요.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우연치 않게 쌤이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지역에 같은 크기의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낮 시간에는 이게 태양이라고 하면요. 태양으로부터 뭐가 오죠? 계속해서 햇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A 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B 지역이라고 했을 때 A 지역에서는 분명 같은 날 같은 시각이었는데 A 지역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B 지역에서는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바로 에라토스테네스는 피자 둘레 구하기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쌤이 얘를 한번 쭉 이어볼게요. 두 지역을 이렇게 이어보면 지금 피자 한 조각이 탄생을 했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중심각의 크기고요. 여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수의 미지수 x, y 이런 것처럼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요, 햇빛이 들어올 때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A 지역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B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 이 나무 꼭대기보다 위 지역에서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데요. 이 나무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지역, 이 부분은 빛이 통과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림자가 B 지역에서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그냥 막대기 하나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측정한 막대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수학 시간에서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나무 막대기의 끝을요, 실로 이렇게 그림자 끝까지 연결을 하고 여기에 각도, 이 각도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죠. 우리가 막대기 하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도의 크기를 측정해 보니 뭐가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자, 수학 시간에 이렇게 두 평행한 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각의 크기와 이 두 각의 관계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엇각이라고 그랬죠. 엇각이라고 그랬고, 엇각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성질 중에 하나는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세타라는 중심각은 지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기원전 그 고대 시기에는 측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작은 막대기와 실 하나를 이어본 이 각도가 엇각의 관계로 세타와 같으니 우리는 이제 피자가 몇 조각인지를 구하기 위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저기의 원리랑 같습니다.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구 역시 360도인데요.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 지금 중심각의 크기로 나눠서 몇 조각인지를 확인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서 몇 조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해줄 것은 내가 몇 조각인지 알았으니 한 조각에서 이 둘레를 알아야겠죠. 이 둘레를 어떻게 측정했느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분은요, 실제로 측정한 거리가 약 700km 정도라고 하는데, 이 700km, 여기를 우리가 길이의 미지수인 L이라고 해보면요, 저 700km 정도의 두 지역 간의 거리를 실제 발걸음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우리 아까 피자의 둘레를 보았듯이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 방식, 피자 한 판의 둘레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식을 세우기 위한 비례식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세타 대 L은 360도 대 지구의 둘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비례식을 풀어서 지구의 둘레에 대해 정리를 하면요, 결국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요, 요 식을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비례식을 선생님 어떻게 풉니까? 라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내향의 곱과, 즉 L 곱하기 360도와 외향의 곱, 세타 곱하기 지구의 둘레가 같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구의 둘레이기 때문에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 위의 식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사실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앞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피자 한 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나요? 방법과 똑같은 원리고, 다만 그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이런 원리를 이용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알아둬야 될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을 쓰기 위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했던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로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햇빛이 지구의 평행함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그림자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지구에 평행하게 입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쌤이 지금 360도 그리고 세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 360도와 세타 부채꼴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구가 원의 형태,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는 가정이기 때문이죠. 원과 구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라는 것은 원의 입체 형태로 나타내는 게 구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평면으로 나타냈을 때가 이 원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피자가 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 또한 다른 모양이 아니어야만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조각, 얘를 가지고 전체의 둘레를 구할 수 없죠.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겠지만 현대의 방법으로 측정한 지구의 크기, 지구의 둘레하고는 실제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여기하고 연결할게요. 에라토스테네스 방법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아까 이 L이라는 거, 두 지역, A와 B 지역 간의 약 700km 간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다고 했죠? 네, 발걸음으로 측정했는데요. 우리 700km를 발걸음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해도 700km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측정한 거리, 이 식에서는 L이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땅 한 조각에서 빵의 둘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둘레도 다소 차이가 있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가정과 완전히 이어지는데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닙니다. 지구는 실제로 봤을 때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다만 약간 타원형, 그러니까 좀 납작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 피자 도우를 만들 때 계속 옆으로 돌게 되면 납작해지죠.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실제 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크기 측정은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문제를 몇 개 풀어보시면서 쌤이 알려준 원리와 그 다음에 가정과 한계까지 함께 알아보시면 웬만한 지구 크기 측정 문제를 모두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구 크기 측정에 이어서 달의 크기 측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의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나 혹은 여러분들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가 꽤 있는데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심각의 크기와 그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을 두 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선정할 때요,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지역을 선정할 수는 없고요. 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구분을 할 때요.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위도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경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사회 시간에 이전에 배운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지역을 선정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개의 지역을 찍어 볼게요. 첫 번째 지역은 여기고요. 여기를 A라고 해놓고, 두 번째 지역은 B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C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방법을 설정하여서 지구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같은 경도, 세로선, 같은 경도선상에 있는 두 지역을 골라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소리는 지금 서로 다른 경도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이 선은 같은 경도선이에요. 같은 세로선이니까. 그런데 지금 C가 위치한 이 선은 AB하고는 다른 경선, 다른 경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C를 가지고는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두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혹은 지역들의 위도와 경도 정보를 주고 문제를 푸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같은 경도상에 위치를 하고 위도가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선택하여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도와 경도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의 크기 측정이에요. 달의 크기 측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닮은 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닮은 비에서 닮음은 말 그대로 닮았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쌤이 수학에서의 삼각형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을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작은 삼각형 하나가 보이실 테고요. 두 번째는 이 작은 삼각형을 포함하는 빗변의 길이가 10인 큰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삼각형의 관계는 서로 닮았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네모가 무엇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사실 우리가 닮은 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5입니다. 그런데 큰 삼각형으로 갔을 때 10이 됐으니까 2배가 됐죠. 2배가. 아랫변의 길이도 밑변의 길이도 작은 삼각형의 경우에 3이었는데 큰 삼각형이 되면서 6, 즉 2배가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높이의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삼각형이 4라고 하면은 네모, 큰 삼각형의 높이는 2에다가 2를 곱한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이 큰 삼각형의 네모 자리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을 것이냐? 바로 이 자리에다가 내가 구하고 싶은 달을 갖다 놔서 네모를 구하는 방식으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이렇게 몇 배를 확장했는지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도 비례식을 활용을 할 겁니다. 비례식에서요, 여기서 비례식을 세울 때는요, 다 필요 없고요. 뭐만 잘 하면 되냐? 바로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순서. 어떤 순서냐?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에서 쓰는 것들에 대한 정보의 순서를 잘 지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먼저 비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어져 있는 건데요. 사람 왜 그러네요? 이렇게. 여튼. 그러면 이 앞에 등호를 기준으로 앞쪽에는 무엇을 쓸 거냐? 바로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3을 쓸 것이고요. 높이는 4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높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높이는 포함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작은 삼각형에 대한 정보이고요. 뒤에는 큰 삼각형을 써야 되겠죠? 내가 궁금한 것이 큰 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를 잘 지켜라. 무슨 소리냐? 작은 삼각형에서 아랫변, 밑변을 먼저 쓰고 높이를 썼던 것처럼 큰 삼각형을 쓸 때에도 밑변, 6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높이를 쓰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 순서대로 구하시면요. 어떻게 풀죠? 내향의 곱은 즉 4 곱하기 6은 외향의 곱 3 곱하기 네모이기 때문에 네모는 뭐가 됩니까? 나눠주면 8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달의 크기를 구할 거고요. 이 순서를 잘 지키라는 것이 무슨 의미느냐라는 것은 뒤에 우리가 미지수를 이용해서 달의 비례식을 표현할 때도 또 나오니까요.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여기를 봅시다. 이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해서 달의 크기를 구해볼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이 눈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관직자라고 합시다. 관직자. 네, 여기는 관직자예요. 관직자가 이 친구는요, 달입니다. 달을 관측하고 있는데요. 달을 관측할 때 그 사이에 손을 가지고 제가 어떤 물체, 예를 들자면 동전이 될 수도 있고요. 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친구를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멀리 보이는 큰 물체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쌤이 얘는 동전이라고 그냥 할게요. 동전을 완전히 달을 쏙 가릴 수 있는 위치에다가 위치를 시킨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옆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바로 닮은 관계인 삼각형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로 여기 하나 있고요. 너무 그렸는데
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달을 가지는 이 삼각형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도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각 부분들의 명칭을 정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동전의 지름을 쌤이 스몰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소문자 l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달의 지름은요, 이 친구는 대문자 l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관측자와 동전, 가까이 있는 동전 중심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d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측자와 달의 중심, 달까지의 거리를 대문자 d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 소문자 d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l을 순서로 쓰겠습니다. 그럼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큰 삼각형에서 d가 먼저 와야 되겠죠. d 대 큰 삼각형에서 l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죠? 바로 이 l이라는 이 친구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달의 지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궁금한 거죠. 비례식은 어떻게 풀면 됩니까?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이에요. 그러면 내향의 곱 d 곱하기 l이 외향의 곱인 스몰 d 곱하기 대문자 l과 같고요. 얘만 남기기 위해서는 스몰 d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L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L은 D분의 대문자 D 곱하기 소문자 L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달까지의 거리 알고요, 동전부터 눈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측정할 수 있고요. 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전의 지름도 역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달의 지름인 L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사실 달의 지름에 대한 내용은 끝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비례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냥 떨랑 외워버리면 틀리는 것들이 매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비례식을 이걸 적었는데 쌤 저는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한번 보세요. 제가 푼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한 것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니까 라고 했는데 쌤이 계속 말하지만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자, 여기서도 등호를 기준으로 소문자, 대문자 순서가 맞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소문자, 대문자. 작은 물체에 대한 것 먼저 오고 큰 물체. 작은 물체에 대한 정보가 먼저 오고 큰 물체. 이것만 만족하면 결과값은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주어진 비례식을 풀어보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내향의 곱은 스몰 d 곱하기 대문자 d 곱하기 소문자 l이고요. 외향의 곱은 소문자 d 곱하기 대문자 l입니다. 얘를 풀어보면요, l은 d로 나눠주면 d분의 이 값이 나오죠. 둘이 어떻습니까? 같죠. 비례식을 세울 때 얘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맞으면 되는데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난 좀 미심쩍다 라는 분들은요, 그냥 문제에서 비례식이 나왔을 때 그 비례식을 풀어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구하든 정답인 비례식을 세웠다면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같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달의 크기 측정된다 방법까지 다 한 것이고요. 관련 문제들을 여러 가지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